안녕하십니까, 강타입니다. 자, 2012년 11월 3일 토요경마 경마방송 시간이 되겠습니다. 목요일 날이 되면요, 아이고 시간이 없어요. 이제 어저께 이제 부산경마 방송을 하고 그랬으니까 이제 분석도 해야 되고 텍스트도 올려야 되고 또 종합지 예상지에도 또 작업도 해야 되고 텍스트도 좀 쳐야 되고 예상지 내가 하는 텍스트도 좀 쳐야 되고 바쁩니다. 엄청 바빠요. 오줌 쌀 시간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완전히 초췌하잖아요. 지금 상태가 안 좋아요. 상태가 안 좋은데 그럼 뭐 어떻게 해요? 직업이 그런 걸. 그러니까 뭐 수요일, 목요일 날 예상하는 날은 좀 한가해. 왜? 일을 다 끝내놨으니까 예상하는 날은 좀 한가합니다. 그래도 의외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상하는 날은 이제 예상만 하면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텍스트만 치면 되니까. 근데 이제 수요일 날, 목요일 날 굉장히 바빠요. 그렇기 때문에 자, 상당히 오늘도 이 벅찬 하루가 됐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이제 강타가 일요제 국영주에서 할로마크, 6번 할로마크의 200 스페셜싱, 복승식 200, 600, 자, 여기에 쌍승식 749.1배를 딱 3마리를 갖고 적중을 시켜드리면서 일요경마에서 완벽한 대승을 이끌어 드렸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요즘 이제 강타가 이제 이 제주경마, 제주교차 쪽에서도 3연속 UCC 메인 승부처가 연장으로 적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제주경마 역시도 강타가 탑이라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경마는 이제 강타가 UCC 경마방송을 최초로 했고 또 지금까지 한 1년 정도를 계속 해오고 있기 때문에 그 축적된 노하우가 굉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방송을 한다는 것이 사실상 제주경마 부담스럽죠. 그렇지만 계속적으로 해왔어. 전 종합지를 안 봐요. 뭐 인기순위 이런 걸 안 봐요. 왜? 보면은 헷갈려. 제가 어쩔 때는 배당이 좀 터질 줄 알았는데 의외로 배당이 적고 어쩔 때는 또 의외로 팔릴 줄 알았는데 하나도 안 팔려가지고 막 중고 배당이 되고 막 이런 현상이 벌어지니까 아예 안 보고 그냥 생짜로 가서 배당판도 웬만하면 안 보려고 그래.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하는 데 있어서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저배당이든 중배당이든 고배당이든 그런 거 가리지 않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한 분석이면 그걸로 만족을 하고 그게 적중이 되면 좀 즐거울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이상하게 생각하시는데 어쩔 때는 뭐 저배당인데 그렇게 예상을 하느냐고 그러고 어쩔 때는 또 고배당이 그러면 고배당은 길게 해도 되고 저배당은 짧게 해도 되고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제가 설명을 하는 거니까. 저는 잡소리도 좀 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잡소리 거의 없어요. 그냥 거의 말에 대한 설명과 현장에 대한 감각을 실어드릴 뿐이지 그런 거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휴장 이후 9월 추석 휴장 이후에 계속적으로 대승입니다. 만만세 완벽한 대승으로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강타가 이제 어깨에 힘을 딱 주고 들어요. 딱 이러고 그래서 못하면은 아이고 이거 누가 또 뒤통수 치는 거 아닌가 이러고 들어가고 그냥 사람이니까 똑같아요. 여러분들이나 자신감이 있지. 요즘 잘 맞을 때 뭐가 무서워. 다 덤벼지. 다 덤벼. 한번 해봐. 그렇게 하면 뭐 어떤 모양새로도 강타가 요즘은 이긴다. 이럴 때 여러분들과 저랑 호흡을 같이 해서 그냥 대승을 해야지. 뭐 겨울도 했는데 월동 준비도 해야 되는데 뭐 여러분들 뭐 대승해가지고 뭐 부인한테 아니면 애들한테 오리털 파카 아니면 뭐 코트라도 하나 멋진 거 사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도 자기도 사 입고. 그래야지 뭐가 남는 게 있지. 뭐 경마에서 뭐 떼부자 될 건 아니고 그래도 뭐가 남는 게 있어야 되잖아. 뭐 그런 의미에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요. 요즘 잘 나갑니다, 강타. 완벽하게 대승으로 이끌어가는 강타다. 토요경마의 전반적인 흐름은 부산경마는 어저께 좀 밋밋했는데 오늘 토요경마나 일요경마나 다 어려워요. 의외로 월초경마이긴 합니다만 조금 짜임새 있게 짜여져 있기 때문에 중고배당도 상당히 나올 것으로 예측이 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주 어렵습니다. 자, 어려우면 더 좋죠. 뭐 있어요, 인생. 그냥 어려워서 그냥 한방 제대로 때려가지고 한번 승리를 하면 되는 거지 뭐. 경마라는 게 뭐 있어요? 쉽다고 잘하나? 어렵다고 못하고? 그건 아니잖아. 어쨌든 이번 주도 멋진 대승을 위해 중배당 쪽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아자아자 화이팅을 외치면서 이 목소리부터가 약간 건방지지 않아요? 이러다 또 올킬 당하면 깽깽깽 이게 되긴 하겠지만 그래도 뭐 잘하니까 뭐 큰소리 치면서 자신감 있게 여러분들에게 저도 공부하고 여러분도 공부하는 자세로 자 한 경주 분석을 해가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힘차게 아자아자 화이팅 외치면서 토요일 1경주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 1경주입니다. 일단 뭐 다들 고만고만해요. 어느 마필이 낫다 못하다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한두 설명을 드려보는데, 일단 4번 2열 챔프가 선행을 갑니다. 선행을 갑니다만 이놈은 종반 지구력이 워낙에 부족한 마필이기 때문에 끝까지 버팅기기에는 글쎄요 조금 힘들 수도 있어 보이는데 한두 살펴봅니다. 자, 퍼펙트 특급은 좀 어려워 보이고 2번 알라딘입니다. 능력 자체는 어느 정도 있어 보이고 기본적인 순발력도 갖고 있고 뭔가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입상은 어느 정도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기복마 패턴이라 그렇게 세게 보고 싶지는 않은 마필이고요. 자, 다음에는 이제 3번 무학입니다. 무학 가져가야죠. 3번 무학. 3번 무학. 생김새나 마필의 능력에 비해서 조금 덜 뛰는 모습이 있긴 합니다만 가장 출전마 중에서 안정적인 전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입상을 하던 못하던 항상 배팅권에는 이 편성에서 늘 가져갈 수 있는 마필이 3번 무학이다. 그러니까 3번 무학은 일단 가져가는 마필입니다. 4번 2열 챔프. 천정이 어디냐? 천정을 뚫고 나가겠다. 하강된 전력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놈이기 때문에 뒤통수를 맞을 때 맞더라도 선행을 나서 버팅일 때 버팅이더라도 이놈을 가져가기 어렵고 5번도 마찬가지예요. 6번 스피드 테크닉입니다. 이 놈은 대가리네요. 6번 스피드 테크닉. 이건 축마다. 왜 축마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성장 단계에 있는 마필이 선취인력이 모두 동반 상승을 하는 이런 패턴은 선행력도 끌어내고 취입력도 끌어내. 그럼 이게 뭐야? 파워감이 보강이 됐다는 얘기라고 늘 말씀을 드려요. 파워감 보강. 그러면 6번 스피드 테크닉은 지난번 경주 때 걸음의 변화 보여줬죠? 현재 패턴은 이런 패턴을 갖고 있죠? 계속적으로 파워감이 늘어나고 있죠. 그럼 이 편성에서 뭐 6번 스피드 테크닉은 배팅의 축이다. 강력하게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이제 선행을 못 가는데 선행을 못 가도 되느냐? 못 가도 됩니다. 왜? 520km대의 순말이에요. 그럼 이놈은 저는요, 이 520km대의 순말, 그러니까 성장세의 순말이잖아. 제가 뭐라 그랬어요? 순말은 대기만성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안발들이 조숙 성장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대기만성을 해야 되는 순말인 6번 스피드 테크닉이 이렇게 빠르게 선행력을 발휘했다는 것은 편성상이 약하고 느린 경주였기 때문에 선행을 갔을 놈이지 이놈은 선입도 된다. 간접적으로 이렇게 체구가 큰 놈이 이렇게 뛴다는 것은 기본적인 뭐가 있다? 잠재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센 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6번 스피드 테크닉 가져가는 마필 충마입니다. 세암골. 괜찮습니다. 7번 세암골. 7번 세암골. 약간의 공백기가 문제입니다. 공백기가 문제인데 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싹수, 즉 잠재력은 있는 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7번 세암골은 조심을 해야 된다. 7번 세암골 조심을 하자. 8번 선액티브는 사실상 계속적으로 경주력을 끌어내고 있는 마필입니다. 공백 이후 근간 3번의 경주에서 하루가 다르게 걸음의 신장세를 보여주는데 이번에는 조정 하강 가능성이 높다. 9번 포트스타. 9번 포트스타. 이놈은 가져가야 된다. 왜? 지난번 경주시 계속적으로 끌어내다가 조정을 거쳤어요. 조정을 거쳤기 때문에 이번에는 선취인력 동반 상승. 그렇기 때문에 요 마필은 9번 포트스타는 가져가야 되는 마필이다. 그러면 나머지 그 외 마필들은 어떠냐? 안 되죠? 그러면 여기서 이변이라는 것은 3번 무학은 늘 그 모양 그 꼴이고 여기서 변화를 보여줄 수 있는 놈은 6번 스피드 테크닉이 제일 왕땅이고 그 다음에 9번이 사실상 능력상의 단통입니다. 6번, 9번이. 그리고 6 넣고 3번, 7번. 이 놈은 공백이 있고 이 놈은 늘 그 모양새니까 6 넣고 3, 7, 6, 9 단통. 이렇게 1경주를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마라는 것이 강타랑 하면은 쉬운지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이제 제 텍스트 켜놓고 텍스트 펴놓으면은 그 꼭대기에 이 동영상을 제가 텍스트에다 항상 올려놔요. 그러면 제 텍스트 보면서 동영상 보면서 경주별로 찍어가지고 설명을 들으시면은 한 경주 한 경주 하면서 제 거를 활용을 하시면 충분히 좋은 성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제가 그런 의미에서 이 마번을 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2경주입니다. 토요제 2경주.
이경주도 출전마가 많은데, 여기에 또 이제 뚜껑 열리게 하는 놈이 또 나오네요. 12번 강철비마인데, 12번 강철비마. 이거 옛날에, 지난번에 나왔을 때 얘를 대가리 놓고, 얘를 축으로 놓고, 이 중고배당 승부처를 했어. 중고배당 승부처를 했는데, 결국에는 12번 강철비마는 들어왔는데, 이때 당시에 대가리로 팔린 놈이 만점 비율인데 만점 비율을 빼버렸어. 그래가지고 못 맞췄어. 와, 뚜껑 열려. 이때 배당이 얼마야? 115.9배였어. 이걸 못 맞췄어. 완전히 돌아버리는 거지. 이거 맞췄으면 상황 난 거죠. 야, 이때 이 강철비만 생각이 납니다. 좀 아쉬움이 남았는데, 자, 어찌됐든 좀 서글픈 일이에요. 제가 보는 교재에서. 자, 그러면 이제 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마필들이 센 놈인지 한도 살펴봅니다. 1번 병사봉입니다. 거리 1200m에 그렇게 많이 뛰어본 마필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안 되는 놈은 아닌데 강하게 노리기도 어려워요. 그렇다고 또 안 되는 놈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병사봉은 일단은 되는 놈인데 2%가 부족하다. 그러니까 될 듯 말 듯하다. 그렇기 때문에 요놈은 일단 적어는 놓고요. 자, 2번은 안 되는 말이고요. 3번 JS 핸드도 안 보고 싶고요. 자, 요게 이제 4번 제스민도 안 보고 싶고요. 유로킹도 안 돼요. 유로킹도 이 편성에서 어렵고 6번 해피하우스인데 이놈은 이제 재검을 받고 치르는데 재검 시 모습이 발걸음이 괜찮았어요. 그러면 이번 편성에서 요 놈을 이길 수 있는 놈이 있느냐, 이게 이제 관건인데 정말 치구력이 부족한 단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1200에 대한 검증은 좀 필요한 마필이 아니냐, 자,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6번 해피하우스가 안 되는 마필은 아닌데 이것도 좀 한번 보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7번 동해태양 되는 놈이죠. 되는 놈인데 사실상 정말 뚝심을 끌어내야 되는데 뚝심을 끌어낼 수 있을지, 요게 이제 관건이에요. 7번 동해태양. 되는 놈입니다. 되는 놈인데, 워낙에 이제 패턴 자체가 기복마 패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패턴을 그대로 이어갈 수 있을지가 관건이에요. 7번 동해태양, 이 편성에서 기복마 패턴이기 때문에 조금 조심을 해야 된다. 자, 여기 이제 8번 샤이닝 공주인데, 워낙에 좀 기복이 심해요, 이놈도.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강하게 읽어주기에 뭔가 2%가 좀 부족한 느낌을 갖고 있다. 자, 편성상으로 봤을 때 이제 8번, 이 샤이닝 공주가 이제 선행을 가서 한 바퀴를 돌 수 있는 그런 편성이긴 한데, 실질적으로 한 바퀴를 돌 수 있을지가 관건인 마필. 9번 리버스레드입니다. 9번 리버스레드. 사실상 이런 말들은 성장마 단계에 있어서 급하강된 전력을 보여주는 건 뭔가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상 이제 초반 늪발로 인해서 종반 탄력까지도 끌어내지 못했다는 점으로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지난번 경주 때 승부를 안 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편성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마필이 실질적으로 전력 질주를 할 수 있느냐, 요게 이제 관건인데, 문제는요, 지난번 경주 이후에 거세를 하고 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변수의 마필이에요. 거세를 했을 때 과연 어느 정도의 변수를 가질 수 있느냐, 그렇게 세게 보고 싶은 마필은 아니죠. 자, 여기에 또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요 마필을 한번 조심 있게 보죠. 11번 러브마이송입니다. 이런 놈은 저는 굉장히 좋게 봐요. 왜 그러냐면 공백기를 갖고 있었던 놈이에요. 공백기를 갖고 있어서 재검을 받고 치렀는데 재검시 모습이 좋았어. 그리고 실전에 들어가서 탐색하면서 전혀 능력 발휘를 적응을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어. 그러면 이 재검 때 능력이 어디 가냐 이거지. 어디 가냐? 이 능력을 또 한번 발휘를 하지. 그러니까 이런 11번 너무마이송 같은 마필들은 의외로 배당을 내줄 수 있는 마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편성에서 충분히 된다. 12번 강철비마. 지난번 경주 때 터뜨렸던 놈인데 이번에도 과연 터뜨릴 수 있겠느냐, 이게 이제 관건인데 안 볼 수는 없는 마필이에요. 배팅권에 가져가야 되는데 그렇다고 뭐 엄청나게 강하게 읽어주기에도 그렇고 조금은 조심스럽지만 그래도 배팅권에서 필히 안착을 시켜야 되는 마필이면 분명하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마필. 그러면 선두권에서 8번 샤이닝 공주와 11번 러브마이송이 있는데 저는요, 이 편성에서 러브마이송, 그 다음에 요게 강철비마, 또 아까 얘기했던 마필인데 이 실질적으로 될지 안 될지 모른다고 얘기했던 8번 샤이닝 공주,
이게 이제 선행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선행. 샤이닝 공주. 이게 선행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이제 부러질 때 부러지더라도 이렇게. 그럼 리버스레들은 인기권 전력이지만 거세를 했기 때문에 당일 체중이 많이 줄으면 안 봐야 되죠. 그러니까 요거는, 그리고 동해태양, 기복마 패턴, 병사봉, 2% 부족. 그러면 옆 편성에선 배당을 한번 누린다. 7을 대가리 놓고, 동해태양을 축으로 놓고 한번, 여기서 러브마이송을 한번 까버려요. 7번, 11번. 그 다음에 7을 넣고, 8번, 12. 이렇게 때려요. 이거 배당이 얼마일지 모르겠네요. 굉장히 클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 토요일의 이 경주는 배당 승부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난번에 할로마크 경주, 일요일에 구경주 할로마크 경주도 이렇게 풀어드린 경주예요. 200배짜리를. 그래가지고 맞힌 거예요. 여러분도 제 방송만 들었으면 거저 200배 맞힌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안 듣지 뭐. 공부 안 하고 뭘 맞추게. 그리고 맨날 이제 문자나 신청하고 아니면 남의 거, 소스나 듣고 이러다가, 그냥, 찌질이 돼가지고 그냥 집에 오는 거지 뭐. 그런 사람을 일명 경마장의 찌질이라고 그래, 찌질이. 지 잘났다고 떠드는데 남 베끼기나 하는 거지. 학교 다닐 때부터 컨닝하는 사람들은 사회에 나와서 경마를 해서 컨닝을 해. 매 소스만 따라다녀. 그러다 세되는 거야. 버드 돼가지고 집에 오는 거지. 에이. 토요제 3경주. 3두입니다. 3두의 마필이 입상이 가능해. 입상마가. 근데 요거는 오늘 토요경마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3두가 배당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보병권 마필들이기 때문에, 보병마들이기 때문에 의외로 배당이 괜찮을 것 같다. 그래서 토요제 첫 번째 3경주는 무조건 맞힐 수도 있고 자신도 있어. 모르모나 자신 있어. 그냥 여기서 그냥 딱 한번 때리려고 토요제 3경주 신마도 1두가 출전하는데 오전장 토요경마 여기서 한번 1차적인 승부들을 들이대보겠다. 오십시오. 그러면 마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주교차 1경주로 넘어가 볼까요? 네, 뭐 약장수도 아니고 뭐 이 정도로 했으면 됐죠 뭐. 제주교차 1경주. 경마에서 잘하는 것도 팔자고 또 죽는 것도 자기 팔자요. 그냥 백날을 얘기해도 말을 안 듣고 지 꼴린 대로 하면은 어떻게 돼요? 그냥 죽는 겁니다. 저도 남의 얘기를 들어요. 저 10년을 넘게 했고 경마를 직업으로 생각하는 저도요. 남의 말을 들을 땐 들어요. 뭐 제가 뭐 통뼈도 아니고 뭐 들을 땐 들어야지 뭐 내가 뭐 천재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자, 이번 제주교차 1경주는 한라 4등급 1000m 경주입니다. 실질적으로 거리 경험이 없는 마필들도 있고 성장세의 마필들도 포진을 하고 있고 또 형군의 기복형 마필들도 포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접전 내지는 혼전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내포를 하고 있는 경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먼저 1번 조장. 1번 조장. 이름은 멋있네. 자, 윤도선 기수가 기승을 해서 감량 4kg의 2점을 갖고 있는데 터지면 이놈이다. 요놈이 터지면 당구장, 터지면 1번 조장. 요놈을 조심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또 되는 마필이 누구냐? 4번 건무입니다. 4번 건무. 이 마필은 이제 근간 3번의 경기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전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번 편성 자체가 아주 빠른 말들이 없어요. 아주 빠른 말들이 없기 때문에 느리되면 종반 탄력이 우수한 마필들이 이제 막판에 날라오는 그림인데 4번 건무가 그 패턴에 딱 맞는 마필이다. 4번 건무. 충마로 인정을 해도 될 것 같은데요. 4번 건무. 자, 요 정도면 뭐 충분히 될 수 있다. 이 편성에선. 그 다음에 이제 또 읽어줘야 되는 마필이 6번 전설의 별. 6번 전설의 별. 요즘 승부 패턴이 뭐라 그랬어요? 서울 경마든 부산 경마든 제주 경마든 걸음이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놈은 이놈이 부러질 때까지 봐야 된다 그랬죠. 왜? 요즘 승부 패턴 자체가 그래. 뭐 조정 거치고 그런 게 없어. 내가 이 말은 어련히 조정을 거쳐 언젠가. 그거를 이제 조교사님들 다 알고 기수도 아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승부 들이댈 때까지 들이대고 죽을 때까지 승부를 한다. 그래서 이 6번 전설의 별이 바로 그런 패턴에 물리는 마필이기 때문에 자 일단 밴팅권의 필이 가져가 볼 수 있는 입상하는 건 전력으로 말씀을 드린다.
자, 여기 이제 쭉 내려가서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되는 놈이 있느냐. 이걸 물어봤을 때, 실질적으로 그렇게 세게 볼 수 있는 마필들은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그렇게 세게 볼 마필은 없고, 이게 3파전입니다. 4번이 축이다, 건무. 그 다음에 1번으로 단통 때리고 6 놓고 1, 4. 이렇게 하면은 여기 6일이 들어오는 거, 요거는 건 배당이지. 그러니까 4번, 1번에 6 놓고 1, 4 정도로 승부해 볼 수 있는 제주교차 1경주. 자, 이렇게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뭐 쭉쭉쭉 하다니 그냥 3마리 뽑아놓고 끝났다고 그러네? 야, 그게 뭐, 그래.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안에 다 설명을 드렸죠. 느린 경주에다가 특징적인 요소. 그런 얘기 다 드렸잖아요. 열심히 들으시면 그 안에 다 있어요. 뼈가 되고 살이 되는 얘기가 다 있어요.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4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 편성은 일단 신마들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신마들부터. 연두부터 설명을 합니다. 4번 연두. 자, 주행검사 시 양호하게 출발을 한 뒤 채찍을 대고 밀어내며 선입전개를 하고 직선에 접어들어 간간히 좌우 채찍을 대고 추진하다 결승선 100m 지점부터는 꾹 잡고 여유있게 통과를 했습니다. 주행이 왜 약간 불안합니다. 약간 불안한 게 흠이긴 합니다만 잘생긴 마치에 채찍에 대한 반응 등도 쫙쫙 잘 뻗어주고 주폭도 좋고 한다면 문제는 이제 주행 자세만 바라잡아준다고 할 것 같으면 4번 연두도 충분히 가능한 마필이다. 토요제 4경주 먼저 4번 연두라는 마필 신마죠. 신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자, 다음에는 이제 17조에서 출전을 하고 있는 신마입니다. 웰리사라는 마필인데 마체가 작아요. 마체가 작고 발발이에요. 발발이. 그래서 난 이런 말들은 별로 안 좋아해요. 10번 퍼스트칸. 마필 자체가 아주 순발력이 빠른 건 아닌데 종반 탄력이 굉장히 우수합니다. 종반 탄력이 굉장히 우수하고 520km대의 순말이야. 520km대의 순말. 뭔가 있어 보여요. 포스칸. 이름에도 약간 포스가 느껴지듯이 뭐가 있어 보여. 그래서 요 마필도 괜찮아 보이는데 과연 이 편성에서 정면 승부를 하겠느냐. 10번까지는 봐줄 수 있는 마필이에요. 자, 여기 이제 이 두 마리는 신마고, 이 두 마리는 신마고, 현군 마필들. 현군마 중에서는 또 누굴 가져갈 거냐. 이게 이제 관건인데, 다들 고만고만한데, 1번 행운번쩍. 1번 행운번쩍이란 마필도 제가 보는 견지에선 괜찮습니다. 왜 그러냐. 이 마필 자체가 주행검사도 무난했고 지난번 데뷔전 때 선행력을 보여줬고 종반 탄력이 다소나마 무딘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번 편성 자체에서는 사실상 이 행운번쩍도 선행을 갈 수 있는 편성이에요. 물론 아주 빠른 압도하는 선행은 아니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이에요. 그래서 의외로 이변을 연출한다면 일본 행운번쩍이 이변 연출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지 않느냐. 자, 이렇게 판단해보고 싶고요. 자, 여기에 이제 3번 낙승이란 마필이 있는데 3번 낙승. 일단 기본적인 능력은 됩니다만 초반 선행력이 부족한 단점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종반 탄력은 아주 우수합니다만 이 종반 탄력을 앞세워서 입상권 진입이 가능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번 검증이 필요한 그런 마필로 봐주고 싶고 거리가 1000m니까요. 조금 불안하죠. 아무래도 좀 불안한 요소가 있고 5번 일생무패. 이것도 초반 선행력이 조금 밋밋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세게 보고 싶은 마필은 아니고요. 6번 스탠더 카메라맨. 이렇게 이름이 긴 말들은 제가 그렇게 크게 성장을 못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6번 스탠드 카메라맨도 안정적인 추임력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고 기본적인 순발력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편성에서는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는 마필이다. 자, 여기 이제 8번 왕성이란 마필도 있는데 이 마필도 안 되는 마필은 아니에요. 기본적인 능력 자체는 갖고 있는 마필이에요. 8번 왕성. 그러면 여기서 기본적으로 이 편성에서 1번 행운번쩍은 가져가 보고 싶고 6번 스탠드 카메라만도 가져가 보고 싶고 얘네들은 순발력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좀 빼고 싶고 여기 이제 10만 2두가 괜찮으니까 이런 놈들을 연결을 시켜보고 싶은데 의외로 저는요 현군 마필들을 일단 세게 보는데 1번 행운번쩍을 한번 축으로 놓고 6번 스탠드 카메라맨에 1번 6번 단통을 까고 여기다 1 놓고 4번 10번
자, 이렇게 해서 한번 1번 행운번 쪽에 선전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편성이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외로 토요제 4경주는 의외로 까다로운 경주입니다. 굉장히 까다로운 경주니까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보시기 바라요. 너무 무리한 배팅은 자제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Sunday,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Sunday once again. Sunday,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Sunday once again. 제주교차 2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주교차 2경주. 제주교차 2경주인데요. 이 편성도 한 마리 한 마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감동선사. 이 편성에서 사실상 1번 감동선사를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봤을 때 전개상 선행도 갈 수 있고요. 기본적인 종반 탄력까지도 겸비하고 있고요. 직전 조정에 따른 경주력 선취인이 모두 동반 상승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다. 1번 감동선사는 거의 배팅권의 충마감으로 읽어줘야 된다. 충마. 1번 감동선사. 자, 그렇다면 이제 후착만 찾으면 되는 경주인데 다들 고만고만합니다. 어느 마필이 낫다 못하다 말씀을 드리기가 쉽지 않은데 3번 백년가약. 아주 센 놈은 아닙니다. 현재 지속적인 경주력 성장을 꾸준하게 보여주고는 있지만 이 기복마 패턴을 갖고 있기 때문에 큰 폭의 성장을 기대하기는 어려워요. 그 등짝이 좀 무섭죠. 김용석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3번 백년가약 정도는 충분히 이변 연출이 가능한 마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이제 또 누구를 가져갈 것이냐, 이게 이제 관건인데 다들 고만고만합니다. 어느 마필이 낫다 못하다 말씀을 드리기가 쉽지 않은데, 자, 이 중에서 6번 정성스런이란 마필입니다. 6번 정성스런 마필 자체가 근가 두 번의 경주에서 소폭 연속 하강된 경주력을 보여주며 12비축을 안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 시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는 마필이에요. 자, 이렇기 때문에 선출인자 모두 동반 상승의 가능성이 높은 6번 정성스런도 피리 배팅권에는 안착을 쉽게 봐야 되는 입상 가능한 전력이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자, 여기에 이제 8번 출정이란 마필인데 의외로 기수 중에서 지금 여기 다 기수가 세잖아요. 김영섭, 그 다음에 여기 항태선, 그 다음에 여기 정명일인데 이 정명일 기수가 의외로 조용한 강자예요. 야, 의외로 뭐 별거 한 거 없는 것 같은데 벌써 40승이 넘었어. 은근히 조용한 강자고 말도 잘 탑니다. 승부기도 있어 보이고, 저는 이 8번 출정도 이 편성에선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는 마필이 아니냐.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자, 여기 이제 9번 빛의 산맥이라는 마필이 있는데 이 마필도 어느 정도는 이변이 가능한 그런 전력으로 봐줄 수 있는데, 제가 보는 견제에선 등짝이 우수한 이 세 놈을 가장 세게 봐야 되지 않느냐. 자, 그래서 1번 감동선사를 축으로 놓고 이 중에서 6번 정성스러운 1번 6번 쪽에 승부를 하고 1 놓고 3번 8번. 자, 이렇게 해서 요 3, 6, 8은 당일 현장에 가서 여러분들이 상태를 좀 보시고 요 중에서 이제 강약 조절을 여러분들이 좀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능력이 다 고만고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제가 6번을 제일 세게 봤지만 당일 현장 거를 꼭 참고로 해보시기 바란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5경주인데 토요제 5경주는 건너뛰겠습니다. 왜 건너뛰느냐? 모두 신마들 경주이기 때문에 이 편성은 건너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편성은 안 하고요. 자, 다음은 이제 제주교차 4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제주교차 4경주인데 이 4경주는 오늘 강타의 제주경마 UCC 메인 승부처입니다. 메인 승부처. UCC 메인 승부처. 4경주는 제게 거의 단골 손님이라고 할 수 있는 UCC 제주경마 승부처예요. 그리고 여기는 그동안 제가 노렸던 마필들이 지난번에 일부러 동반 2두가 출전해서 안 가져간 놈이 있었거든. 근데 그 놈은 되는 놈이었었어요. 그런데 제가 2두가 출전했으니까 역으로 빠꾸로 이놈이 승부를 하겠다? 이러면 이번에 재우겠다. 이렇게 해서 뺀 놈이 있는데 그 놈이 굉장히 센 놈이었거든. 바로 그 놈이 나오네요.
그놈이 이번엔 대가리지. 그리고 지난번 경주 때 승부를 했던 놈들은 웬만하면 다 제껴놓고 인기로 팔리더라도 승부를 안 했는 놈들 갖고서 그냥 강력하게 붙어볼 생각인데 어차피 이 편성 자체가 한라 1등급의 중위권 편성이니까 요 제주교차 4경주로 오늘 강타가 멋진 제주경마 승부처로 제주 UCC 메인 승부처를 몇 주 연속 전승을 시켰어? 강타가요 3주 연속 승부를 해서 3주 연속 적중을 했다. 그러니까 요것도 이제 4주 연속 적중이 될 거다. 제주교차 4경주 멋지게 적중이다. 이런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있어 인생 그냥 맞추면 되는 거지. 그냥 강력하게 때려가지고 한번 맞추면 되는 거지. 공부 많이 했는데 뭐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다 따라오겠죠.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인 제 생각을 갖고서 붙어보는 경주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요제 6경주로 갑니다. 토요제 6경주. 자, 이 편성에서는 7번 인천 블러스. 대전 브루스가 아니라 인천 브루스. 이름이 좋잖아, 벌써. 인천 브루스. 대전 브루스. 이게 아니고 이제 인천 브루스. 이렇게 말이 좋으면 잘 뛰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면은. 자, 그러면 이제 한도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대싱 치프. 기본적인 순발력을 바탕으로 입상권 진입도 가능한 전력인데 만에 하나 이 편성에서 배당이 터진다면 2번 대싱 치프도 배당권 전력으로 가져가 볼 수가 있다. 왜? 기복이 심해요. 기복이 심하기 때문에 이 편성에서는 만에 하나 이제 배당이 터진다면 2번 대싱 치프가 선행을 가잖아. 근데 선행인데 편한 선행을 못 가. 예, 견제. 얘도 선행 갈 수 있거든. 견제가 심해. 그러니까 안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2번 대싱 치프 배당이 터지면 바로 이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피스 비전도 안 되고요. 다 안 되고. 이 5번 메이드 챔프인데, 이 메이드 챔프는 기본적으로 선행력이 금강경주시 계속적으로 하강을 합니다. 그러면서 전반적인 전력 자체가 쇠퇴를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이혜리 기수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약간 슬럼프기가 있어 보여요. 좀 빨리 회복을 해서 몸을 만들어가지고 한번 잘 탔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예, 5번 메이드 캠프는 능력상으로는 입상권 진입이 가능한 전력인데 그게 확 이렇게 손질이 오는 마필은 아니지만 그래도 뺄 수 있는 마필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가져가 볼 수 있는 마필 9번 럭스비전입니다. 9번 럭스비전. 그게 센 말은 아닌데 그렇다고 또 무시할 수 있는 전력도 아니에요. 금강경시 이렇게 탐색을 하면서 언제 때릴까 타이밍을 맞추고 있는 놈이에요. 타이밍만 맞아버리면 그냥 때려버릴 수 있는 말인데 기본적으로 선취인력을 모두 겸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 편성에서도 안 팔린다면 이 9번 럭스비전은 한번 제대로 한번 때려보고 싶은 그런 마필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조심을 요하는 마필이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10번 하늘의 금은 이번 편성에서 선행을 못 갈 것 같은데 과연 선행을 못 가고도 될 수가 있겠느냐. 좀 힘들어 보이죠? 자, 12번 화이트 삭스입니다. 야, 요 12번 화이트 삭스도 은근히 갈등을 때리게 만드는 마필인데 지난번에 이제 그 파강된 전력을 보여줬어요. 완전 똥바닥. 이 발주 고착기가 약간 보였는데 똥바닥을 기면서 완전히 제대로 된 능력 발휘를 못했던 마필인데 의외로 안정된 추임력과 더불어 선취인력 모두 끌어낸다면 이 12번 화이트 삭스도 이변이 가능한 전력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다. 자, 여기서 7번 인천 브루스를 설명을 안 드렸는데 7번 인천 브루스죠. 이건 뭐 능력상 배팅권의 축으로 저는 인정을 하고 있어요. 이 공백 이후 금간 두 번의 경기에서 안정적인 전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편성에서는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다. 고로 이번 6경기로 7번 인천 브루스를 배팅에 축으로 놓고 9를 가져가고 싶네. 이거 안 팔릴 것 같은데 9를 가져가고 여기서 이제 7을 놓고서 5번 메이드 챔프와 11번 화이트 삭스 7번 5번 7번 11번 7구 단통에 7 놓고 5번 11번 이것도 6경주도 어느 정도 축막감은 버티고 있지만 후착에 혼전이라서 약간의 배당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7구 놓고 7 놓고 51 이렇게 받치고 가는 전략으로 임해보자.
예, 다음에 이제 7경주, 8경주, 9경주가 스트레이트 승부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경주에서 어느 정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경주들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7경주 중배당 승부처, 토요제 7경주 중배당 승부처. 딱 걸렸다라고 저는 이 승부처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차피 엘랜드 뭐 이런 마필들, 그 다음에 별빛 소리, 뭐 에스킨, 일려 뭐 이런 마필들 다 출전을 하는데 여기는요 2두의 마필들이 걸음의 변화를 확실하게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이 편성에서 딱 2마리가 이번에 무조건 전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2마리를 중배당 단통으로 때리고 싶은 승부처다. 딱 2마리를 찍어놨다. 예, 토요제 7경주 이 편성에서 그냥 제대로 한번 때려가지고 토요제 7경주에서 한번 중배당 단통으로 상황을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7경주 딱 2마리라고 말씀을 드렸죠. 멋진 단통이죠. 뭐 딱 2마리니까. 자, 그러면 이제 7경주에서 9경주까지가 예, 토요제 7경주부터 9경주까지가 스트레이트 승부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스트레이트 승부처.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연장으로 해가지고 여기 중후반부로 넘어가는 교두보 역할을 예, 해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토요제 8경주입니다. 연속 승부처죠. 자, 이 토요제 8경주에 대한 설명. 그야말로 이 편성에서도 가는 놈. 뭐 패턴으로 보던지 능력으로 보던지 전개로 가든지 승부 의지로 가든지 가는 놈 일두가 포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놈이 인기가 어떻게 되든 간에 토요제 8경주는 강축이 버티고 있다. 이건 강타만의 강축이에요. 강타만의 강축. 그렇기 때문에 이 강축을 놓고서 승부수를 때리는 그야말로 토요제 8경주도 중배당 단통으로 때려볼 수 있는 승부처다. 스트레이트 승부처이자 여기서 아예 상황을 냅니다. 7경주에 이긴 자금의 반 50%를 다시 한번 엎어버립니다. 토요제 8경주에다. 자, 그래서 한번 상황을 낸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9경주예요. 토요제 9경주. 후반부에 이제 승부처인데 여러분들이 토요제 9경주는 딱 보십시오. 이게 충마도 없어. 충마도 없고 입상마를 압축하기도 쉽지 않아. 입상마 압축도 어려워. 그럼 뭐야? 터진다. 뭐 있어? 이렇게 하면 터지는 거지. 터지는 거예요. 그럼 여기 편성 자체에서 충마도 없고 입상마도 압축도 힘들으면 토요제 9경주는 터진다. 그냥 배당에 나올 수 있는 경주니까. 그 등짝도 비실비실한 애들이 인기 바로 팔릴 가능성이 있다. 이런 놈들이 들어오면 뭐 어떻게 돼? 상황이 난다. 터진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토요제 9경주. 자,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토요제 7경주부터 이제 8경주, 9경주가 이제 스트레이트 승부처니까 이들 경주에서 아예 승부를 낸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10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요제 10경주. 이번 편성 자체에서는 은근히 또 이변 연출이 가능한데, 1번 인천 탱크입니다. 약간은 뭐라 그럴까요? 기복이 있어 보이고 왠지 이렇게 좀 센 것 같은데 뭔가 좀 2%가 있어요. 근데 이 10경주는 항상 터졌어요. 이 편성은. 그렇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 되는 편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편성에서도 터질 가능성이 있다. 자, 일단 승곤전에 1번 인천 탱크라는 마표는 승곤전에 1800m에 첫 도전하고 있어요. 1800 첫 도전. 이 편성에서 이만하면 이놈이 되겠느냐 이걸 물어보는 경주인데 제가 보기에는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종반 탄력보다는 선행력이 조금 앞선 느낌을 갖고 있긴 한데 이 편성에서 뭐 어찌됐든 선입 체의적 전개나 선행도 갈 수 있는 편성을 만났기 때문에 일본 인천 탱크는 55kg로 감량을 갖고서 뛰고 있고 이미 3세마에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 편성에서는 배팅에 축으로 놓고 공략을 해볼 수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가운데 나머지 이제 후착을 찾으면 되는 경주인데 자, 먼저 5번 은빛 전사입니다. 기복마 패턴이라서 안 될 것 같아요. 이 편성에서도 왠지 모르게 선행력을 끌어낼 가능성이 있는데 반대로 취입력이 하강을 하면서 의외로 또 한번 재울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세게 보고 싶은 마필은 아닌데 자, 당연히 어떻게 될지 한번 고민을 하게 만드는 마필이고요.
자, 6번 썸씽 스페셜 같은 마필도 지금 현재 1800m에 첫 도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종반 탄력이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 마필이라 그다지 강하게 보고 싶은 마필은 아니다. 자, 일단 한번 재워볼 수 있는 마필이고요. 9번 파워러너라는 마필입니다. 9번 파워러너. 이 마필은 제가 보기에 이 편성에선 입상권 진입도 가능한데 문제는 9월 19일 날 척출술이라는 병력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병력 후유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얘도 능력은 되지만 강하게 읽어주기 어렵다. 이 파워러너도 지워야 되는 말이에요. 번개돌이도 그렇게 센 말은 아니고 이 편성에서 안 되는 말은 아닌데 그렇게 세게 보고 싶진 않고. 그러면 이제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이제 누구를 가져갈 것이냐 이게 이제 관건인데 기복막이긴 합니다만 이 11번 정상예찬이라는 마필이 있어요. 정상예찬. 이 말은 좀 도깨비 같은 마필이잖아요. 지난번에는 이제 선행력이 급하강을 하면서 정상적인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는데 의외로 뚝심은 좀 갖고 있는 마필이라서 제가 보기엔 11번 정상예찬도 이 편성에서는 안 되는 마필은 아니에요. 배당을 터뜨릴 수 있는 소질을 다분히 갖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조심은 분명히 하셔야 되는 마필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14번 메가쓰나미입니다. 메가쓰나미. 사실상 이 옥빛전사하고 메가쓰나미는 예전에 52조 마필인데 각 마방으로 흩어졌죠. 근데 이 두 마필은 실질적으로 갖고 있는 사이즈는 굉장히 강한 마필들이라서 실질적으로 취소를 할 수 있는 마필들은 아니에요. 그리고 메가쓰나미가 외관상으로는 제일 강하니까 자, 이 편성은 1번, 14번 쪽에 단톡으로 때리고 1 놓고 5번 11 이렇게 맞히는데 토요제 10경주는 의외로 배당이 터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조금 이제 심층 분석이 좀 필요한데 한 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좀 그런데 현재로서는 이렇게 압축이 될 수 있는 그런 경주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11경주로 넘어갑니다. 토요제 11경주. 이거는 이제 오늘 토요경마의 UCC 메인 승부처예요. 여기서 한번 승부수를 던진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완전히 여기서 한번 제대로 된 승부수를 던져서 여기서 한번 상황을 낸다. 자, 이 11경주는 그야말로 배당이 터질 수 있는 소지를 다분히 갖고 있고 제가 보는 경주에서는 여기서는 딱 2두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2두가 안 팔릴 것 같아요. 안 팔린다. 그런데 얘네들은 이 편성에서 무조건 승부가 되는 마필이에요. 그럼 이 2두가 안 팔리니까 이건 중고배당 단통까지도 되죠. 그러니까 제가 항상 여기서 힌트를 주면은요. 배당도 말을 잘 타는 놈이 터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요즘 옛날같이 뭐 김석봉이나 이런 기수가 들어와서 배당이 터지는 게 아니야. 요즘은 그 인기 기수들이 안 팔렸을 때 또 배당이 터져. 시대의 흐름이 바뀌었다. 토요제 11경주 UCC 메인 승부처 중고배당 단통으로 한번 제대로 때려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끝으로 이제 마지막 승부처인데요. 토요제 12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제 12경주. 자, 이번 승부처는 마치 대상경주급 편성입니다. 대상경주급 편성이다. 그런데 의외로 실질적으로 능력차가 아주 미세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나름 충막감의 마필이 있는데 후차권들이 굉장히 혼전이야. 후차기 혼전이기 때문에 뭐가 정확하게 딱 찍어내기가 쉽지가 않은데 여기에서도 세 방으로 깔끔하게 해서 마지막 12경주는 무조건 적중을 위해서만 강력하게 붙어보는 그런 승부처라는 점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강타의 토요경마 UCC 경마방송 마무리 짓고요. 토요경마 강타를 믿어주신다면 강타도 여러분들에게 큰 돈다발 한구라 선물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성!